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피고인이 이제 거의 뭐 대한민국의 프로 그 피고인이 된 게 5번째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를 지출하는 이 액수가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653만 원 배임 의혹. 이게 뭐 배임 횡령 2개월이 되는 거죠. 네, 기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인카드로 예. 이제 이것을 사적으로 유용을 하게 될 경우에 예. 횡령죄가 일단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직무상 임무를 배신한 행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배임죄도 이제 성립될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미 기존의 정과 4범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이 4개라고들 보통 하죠. 그렇죠. 정과 1범 할 때마다 별이 4개인데 거기엔 뭐 음주운전도 들어가고 검사사칭도 들어가고 검사사칭도 들어가고 네. 무고랑 같이 했던 것도 있고 네. 또 옛날에 성남시장 시절에 그 어디 명함 돌리다가 또 50만 원짜리 선거법 위반도 따로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가 4범이었는데 예. 요번에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서 정가 5범이 유력해졌고. 유력해졌죠. 그러면 이제 별이 5개인데 이제 기소가 또 5번째 기소예요. 예. 5 클럽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다가 사실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이런 거는 아예 큰 덩어리 한 그렇죠. 덩어리를 묶여 있는 맞아요. 재판이 있으니까 네. 혐의는 그게 뭐 이제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한 10개쯤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근데 김혜경 씨가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배소연 씨를 어떻게 보면 좀 공무원인데 그것도 5급이라는 비교적 맞아요. 높은 공무원인데 거의 사적으로 그 수발을 들게 했다는 내용을 맞아요. 저희가 많이 전해 들었고 실제로 먼저 공직선거법 기소 공소시효 때문에 좀 일찍 10만 8천 원인가 그 의원 부인들한테 밥 산 거는 얼마 전에 1심 150만 원 유죄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배소연 씨가 와서 카드를 긁은 게 인정되지만 다 이 김혜경 씨가 사실상 알고 암묵적으로 다 동의한 거였다가 인정됐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생각엔 이 법인카드 쓰고 이런 건 김혜경 씨가 기소되겠네 싶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예. 사실 근데 이 법인카드 이슈가 김혜경 씨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한테도 혐의가 있었던 거는 뭐 이 점점 이게 조명현 씨가 일단은 그렇죠. 예. 양심선언하면서 예. 일종의 공익 제보를 하면서 예. 이렇게 좀 나온 증거들이나 그다음에 의혹들이 이렇게 엮여지면서 계속 이렇게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나오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로 실체화된 게 예. 오늘 기소 내용인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 김혜경 씨 벌금 150만 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예. 민주당 패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 민주당 패널들이 고작 10만 원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예. 법인카드 의혹의 사실 시작이었고 다만 공소시효 때문에 그것만 먼저 그렇죠. 한 거였고 먼저 그 한 끈을 거죠. 잡아당기면 뒤에 큰 소가 끌려 줄줄이 나올 나온 거라고 거였죠. 했는데 예. 소가 1억이 넘는다는 게 오늘 이제 기소로 일단 밝혀졌어요. 그렇죠. 그게 예. 1억이 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우리 뭐 이미 그때 국회에서 그 일제 샴푸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기억나요. 이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돼서 예. 이제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고 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드러난 부인을 것입니다. 기소유예한 거는 부부를 다 기소하긴 그러니까 그럼 둘 중에 조금 더 중한 쪽을 이재명 대표로 봤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예. 예전에 이제 조국 그다음에 정경심 때도 그랬지만 우리 검찰이 그래도 약간은 뭐랄까 그 인간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아, 부부가 나란히 들어가면 예. 한 명 중한 쪽에 한 명에게 적이라고 한 명은 약간 뭐 기소유예나 아니면 뭐 하긴 불기소나 옛날에 구속영장을 쳐도 사실은 맞아요. 부부나 가족 아주 친한 가족이 다 영장을 칠만 해도 예. 보통 한 사람한테 치고 다른 사람까지 영장을 치는 일은 그렇죠. 좀 피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이 사안은 그러면 어쨌든 법인카드의 주인과 경기도를 지배했던 사람은 이재명 그렇죠. 대표니까 예.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둘 중에 한 명을 한다면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한 것이고 예. 김혜경 여사 쪽은 그때 그게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먼저 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먼저 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고 기소유예로 이렇게 해서 예. 법이라는 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예. 있다 보니까 너무 법으로만 하면 또 그러니까 따뜻하게 예. 해준 거죠. 예. 대신 이재명 대표는 이것도 어디 병합할 데가 없어 보이니까 따로 재판 받아야 재판이 됩니다. 5번째 재판이 또 곧 시작되겠네요. 네, 5번째 재판입니다. 아, 예. 이거 재판만 받아도 이게 정치인으로서나 당 대표로서 제가 활동이 가능한가 싶어요. 변호사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 이제 변호인
하다 보면 형사사건에는 이제 변호인이에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재판 한 개만 받아도 형사사건 한 개만 받아도 예. 삶이 마비가 돼요. 진짜. 그렇죠. 예. 예. 정말 보통 사람들 멘탈로는 예.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흔들리거든요. 그 예. 멘탈이. 그래서 진짜 그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정말 힘들어해요. 예. 근데 5개를 받으면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도 다 하고 예.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예. 면에서 맞습니다. 정말 예. 어마어마한 멘탈인 것 같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이제 재판 5개가 되고 지난번에 공직선거법이 맞습니다. 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2년이라는 나왔죠.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좀 중한 판결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슬슬 물론 좀 이따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뭐 미친 무슨 판결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정권의 미친 박찬대 판결. 원내대표가 얘기했죠. 예. 그게 사실은 돕는 건가? 안 돕는 겁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들 만한 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저는 진짜 요 민주당과 그 예.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에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예. 변호인단들이 이해가 안 되는 변론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변론이 아닌 변론들, 의뢰인에게 해가 되는 변론들 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주변 분들도 그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예.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제 그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브 예. 방송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예. 그 헌재 재판관님 그 누구 성함이 누구죠? 문영배 예. 헌재 재판관님이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랑 예. 그다음에 그 변호사 옆에 두고 그 방통위원회 위원을 맞습니다. 추천하지 예, 예.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예, 그게 예.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누구죠? 그 과방위 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 위원장. 예, 예.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아서 추천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변호사도 하고 정청래 예. 의원도 하고. 근데 이 문영배 재판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회 안에 있는 일개 교섭단체들 간의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다. 맞아. 국회에게 묻는다. 맞아.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국회에게 묻는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렇게 약간 띵하고 맞은 느낌인 게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국회 안에 여당과 야당만 가지고 여기가 모든 세계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사실 헌법 교과서를 펼쳐보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고 예.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는 건데 예. 입법부 안에 자기들이 다수당이고 수장이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법부도 입법부와 동급의 그렇죠. 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싸운다고 자기네들 그 당리 당략을 한다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거는 외부에서 보면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국회가 게으르고 있고 국회가 네. 할 일을 방기해서 예. 나라를 망치고 있고 예. 다른 사람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입법부한테 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게 교과서에서 제가 상권 분립을 배웠지만 그 문영배 재판관의 그 질문은 야 진짜 이게 상권 분립 그 자체더라고요. 교과서에 있던 상권분리 그날 나와서 막 부글부글 그렇죠. 끓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현실에서 상권 분립이.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도 이재명 대표와 이 민주당은 사법부를 사실상 농락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우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국정감사에 온 법관 출신 주제. 법관 출신 주제라고 아, 그 사법부를 발언은 완전 정말. 농락을 했죠. 예. 게다가 또 한편으로 농락한 게 사법부 예산 올려준다 그러면서 이것도 뭔가 장난치는 거죠. 그렇죠, 입법부가 그렇죠. 맞습니다. 사법부한테 약간 장난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하는 판결 안 나왔다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이건 또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가 결탁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게 사법부에 대한 능멸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 이러면 윤석열 정부의 산하에 사법부가 있어서 맞아요. 부역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그 사법부에 몸담고 있고 하여튼 늘 외롭지만 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다는 판사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인 예를 들어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국회 입법부의 구성원은 국회의원이지만 사법부의 구성원은 판사들이잖아요. 예. 법관들이잖아요. 예. 근데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특혜도 많고 혜택도 많고 정말 돈도 많이 받아요. 예. 그걸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평균 임금 수준으로 깎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진짜
1억 넘게 받아가지. 거기에다가 온갖 수당들 다 받아가지. 보좌진 9명 정도 보장진 붙어 있지. 9명 다 붙어 있지. 비행기 타면은 그 다 정말 비즈니스 끊어주지. KTX도 다 무료지. 그 수없이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법부의 구성원인 법관들은 변호사로 같이 개업한 동년배들에 비하면 정말 택도 없는 경제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래서 뭐 5년 10년 하여튼 5년 로펌 갔다가 다시 들어오라 그러면 굉장히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왜냐하면 거죠. 월급 500만 원, 600만 원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평균 임금으로 낮추자고 그러잖아요. 이미 사법부는 법관들 평균 임금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그냥 500만 원, 600만 원 받아요 판사들. 그렇게 일하는 판사들한테 그런 그 명예까지 판사들한테, 맞습니다. 예, 예. 명예로 이렇게 있는 판사들한테 특권 덕지덕지 누리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농락하면 사법부 판사들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는 지금- 진짜 예, 열받죠. 예. 예. 지금 저는 이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법부가 화가 났다. 사법부가 움직인다. 예. 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기름을 그냥 더 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다 이거는- 보니까 예. 오늘 한 그 소위 민주당 계열의 평론가도 이렇게 가서는 오히려 맞아요. 이런 예. 행위들이 좀 이따가도 짚겠지만 이재명 피고인을 돕는 게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이쯤에서 거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신 뭐 다른 카드를 좀 뭐 이렇게 특검이든 개헌이 됐든 뭐 던지는 식으로라도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좋다는 게 정말 아주 일부지만 민주당 계열의 소위 그 정치 전문가한테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당내에도 소근소근은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겉으로는 절대 못하지만 네. 예, 근데 그런 움직임이 이제 슬슬 나온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조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어제 모 방송사 기자들이랑 좀 이렇게 저녁 자리가 있어가지고 저녁을 예.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살아날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예, 뭐 이재명 대표의 어찌 보면 친명이라고 얘기할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예.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에 겸허히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는 한마디 하고 대신 다툴 건 다투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싸우면서 예. 외곽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여당에 대해서나 정부에 대해서 할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 거의 유일한 길인데 왜냐면 이러다 보면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죽을 얘기 거니까. 나오니까 네, 왜 무조건 다 죽을 겁니다. 434억도 사실은 오늘 우상호 전 의원이 어디 방송 나와서 얘기했는데 저희는 물론 이제 그 당사 팔면 충분히 되고 네. 아이 뭐 돈 많은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의 입장에서는 434억을 정말 다 토해내야 된다 그러면 당에도 타격이 없을 수는 없죠. 사실 당에서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구상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예. 아니 당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데 그러면은 당이 그거를 감당할 게 아니라 대표한테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국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어날 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취 대표를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김민석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정도의 한보 양보 그쵸. 이것도 지금은 못하는 거죠. 일어나기 그것도 어려울 못해요. 거예요.